자, 봅시다. 그 다음에 동동. 의외로 동동 같은 경우는 포인트 정리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좀 틀만 잘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 고려가요의 일반적 특징, 후렴구 이런 건 좀 알아서 해 주시고, 그죠?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뭐 사문보다 뭐 이런 건 알아서 합니다. 알겠지? 일단은 뭐 이별 서정 이야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요. 이것만 잡자. 제일 첫 번째를 서서라고 하는데 1년이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작품의 내용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구전되다가 궁중악으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그냥 임금 듣기 좋으라고 립서비스 깔아준 거다. 그죠? 이 서사 부분은 임금 듣기 좋으라고 한다. 그걸 뭐라 그래? 송추 또는 송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궁중악 근거인데 여러분들 그 학습 활동해 보시면 가시리가 있어요. 가시리에서는 후렴구에 위증질과 태평성대라고 되어 있어. 태평성대인지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사실 공통점이 하나 더 있죠. 후렴구가 공통점입니다. 동동의 후렴구가 뭐야? 소민아 그만 줘라! 안 돼! 2주 있다 시험 본다! 아으 동동다리. 밖에서 들으면 내가 변태 같잖아. 미친놈이 소리 버럭버럭 지르다 갑자기 아으 동동다리 그러고 있어. 너 때문에 나 사이코패스 됐어. 동동다리가 이거 악기 소리예요. 알겠지? 한규야 닥쳐. 동동다리가 뭐라고? 뭐? 닥쳐. 악기 소리라고! 이씨. 나 힘들어. 나 주식으로 지금 돈도 날렸어. 내 인생에 두 가지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코인과 주식. 근데 이재명이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막 주식이 오르는 거여서 약간 솔깃해가지고 내 친구 새끼가 그 증권회사 지점장이야. 전화를 했지. 야 이거 나도 주식이란 걸 해볼까? 이제 하라고. 지금 진짜 이거 지금이 때라고. 딱 좋다고.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있는 돈 없는 돈 탈탈탈 털어가지고 인생 역전 씨발 한번 해보자. 그 대박만 터지면 씨발 학원 바로 폐강이다 이러고 딱 넣는데 지금 폐강이 아니라 폐가 망신하게 생겼어. 딱 넣자마자 나는 너 어떻게 사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얘가 뭐 어플을 깔아라 뭘 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종목 뭘 살 거야? 그래서 난 모르지.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삼성전자밖에 없어. 난 몰라 그랬더만 그럼 내가 봤을 때 비전이 있어 하면서 뭐 네이버를 얼마를 사고 뭘 얼마를 사고 뭘 얼마를 사래. 그래서 난 할 줄을 몰라. 매도 매수 체결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래서 걔한테 야 네가 해봐 그랬더니 내 아이디랑 비번 가지고 지가 한 거야. 나만 믿어. 그러고 3일이 지났는데 마이너스 한 200 뚝. 어이 씨발.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돼? 야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돼? 이 새끼가 명언을 남겨. 야 인마 주식은 기다리는 거야. 뭘 기다려 지금. 야 이거 다 날라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얘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다시 해야지. 다시 할 돈이 없는데 또 대출 받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근데 집사람도 이거 조금 이제 솔깃해가지고 집사람도 200만 원인가 300만 원 가지고 해보는데 집사람은 24,000원 잃었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여보는 얼마 잃었어요? 말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내 다음 달 수강료 조금만 올리면 안 되냐? 그래서 부모님이 갑자기 왜 올랐냐 그러면 한 가정을 살려야 된다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주식으로 돈을 날렸는데 줘라? 이씨. 너가 졸아서 국어 성적 떨어지고 너 학원 안 다니면 네 친구들 다 안 다니고 나 이 학원 문 닫고 주식 날라가고 우리 집 대출금 못 갚아서 집 팔고 저 강원도에서 감자 캐다가 나 떼약볕에 열사병 쓰러져서 죽으면 우리 미르가 오니 누가 키워?
네가 졸면은 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라고 지금. 나 강원도 가? 감자 캘 줄도 몰라. 심을 줄도 모르고. 먹을 줄만 알아. 돼지 새끼 마냥 나는. 졸지 마. 저 새끼 깨우면 얘가 졸고 아주 그냥 무슨 시소야? 잘 봐. 졸리면 생각해. 야, 내가 졸면은 한 가정이 파탄 나는구나. 내가 저 새끼 불쌍해서 졸지 말아야겠다. 집에 가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선생님 좆됐어 그러고. 그 사람 이야기라는 게 이제 몇 마디 건너가잖아. 그럼 나 부동산에 집 내놔. 예전에 그때 서울에 근무할 때 그 학원이 어떤 이제 그 학원 문화가 있었냐면은 큰 학원이었어요. 셔틀버스가 16대인가 뭐 되게 많았거든. 그럼 이제 수업이 끝나면 애들 우르르 내려가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차 타는 거 좀 안전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 지도를 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우르르 따라 내려가거든.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뭐 이제 뭐 조심해서 가 그 인사도 하고 애들 장난치다가 사고 안 나게 이제 승하차 좀 봐주고 하거든. 그 이제 약간 여기서 어느 조금 걸어 내려가야 돼. 내리막길이야. 이렇게 이제 애들도 우르르 나가고 선생님들도 그냥 걸어 나가. 이제 걸어 나가는데 고등학교 걔가 2학년이었을 거야. 2학년 지지배가 이제 친한 애야.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팔짱을 낀 거야. 선생님 이러고. 그래서 그래 조심해서 가. 이게 별일도 아니잖아. 근데 나를 잘 모르는 애가 뒤에서 굴고 보고 내가 여자친구가 있네. 뭐 동거를 하네. 야, 말 몇 마디만 더 넘어갔으면 나 숨겨진 딸이 있게 생겼어. 그때 여자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 얘기하지 마. 알겠지? 나 농담이 아니라 얼마 전에 선생님 광화문 다녀오셨냐고 학부모님한테 전화 받았어.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그냥 이제 학습 상담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생님 여기서 문장을 잘 들어봐. 선생님도 광화문 광화문이 아니라 그 어디야? 어디 용산 어디라 그랬더라?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도 윤석열 욕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윤석열 탄핵 집회 다녀온 줄 알고 그 말은즉슨 어머니도 다녀오신 거야. 집에 가서 내 얘기하지 마. 해막. 얘기하지 마. 자 보세요. 1년은 졸지 마. 너 때문에 시간 다 날아갔잖아. 이 집애야. 너 이 감자가 왜 나와 갑자기. 잘 보시고 악기 소리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신 다음에 아시다시피 얘는 원령체죠.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쓰는 걸 원령체라고 합니다. 뭐 농가 원령가라는 작품도 있죠. 문제 풀다 보면 보셨을 겁니다. 자, 숫자로 할게요. 그냥 1월. 1월은 간단하게 자연사와 인간사 그 중에서도 화자가 되겠죠.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한 겁니다. 대비한 거죠. 그때 봄이 된 거야. 그래서 자연은 시냇물이 녹았잖아. 그죠? 그래서 소생하고 재생하는 게 되는데 나는 누리 가운데 태어난 몸아 홀로 널셔. 외롭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되죠. 당연히 숨겨진 정보는 뭐다? 내가 사랑하는 그대. 임의 부재 상황이겠지.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 다음에 헷갈려라. 2월달과 3월달은 좀 묶어서 해볼까요? 2월달에서는 높이현 등불 다오라 등불. 3월달에서는 달외꽃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주석교과서 현대어 번역으로 해볼까요? 진달래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과 진달래꽃은 뭐다? 임을 예찬해주는 소재다. 그러니까 등불은 내면적 아름다움, 후광이 비친다 이 뜻이고요. 진달래꽃은 꽃남, 꽃미남, 외면적 아름다움을 예찬해주는 임을 나타내주는 소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월달은 도치법 같은 거는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4월을 잊지 않고 누구는 왔어? 곧꼬리새라고 나오는데 이제 꾀꼬리야. 그죠? 4월 달도 1월 달과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을 대비한 건데 여기에서의 자연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꾀꼬리는 때가 돼서 돌아왔어. 하지만 여기에서 인간은 이제 화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그대 녹사님이라고 나와. 그죠? 얘는 돌아오지 않았죠. 다시 꾀꼬리는 뭐 했다? 때가 돼서 돌아왔다. 그래서 예전에 나를 잊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해서 여기에 굳이 따지면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선생님 원망이 있다고 문제를 풉니다 보통. 근데 조금 좀 이제 사실 문학이라는 게 이래.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미세한 차이를 내가 규정할 수는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수도 없이 강조했죠. 제가 물음표 친 거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물음표를 치는 형태로 필기를 하셔야 돼. 나중에 저한테 백날 따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갔을 경우에는 이제 5월 5일에 국화차를 먹냐. 아무튼 뭘 먹어요. 약을 먹을 건데 즈문회를 장존하실 약이라 바치옵니다. 그래서 뭐 선택지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표현만 바꾸면 임에 오래 사는 걸 장수한다고 하죠.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돌아보실 님을 조금이나마 쫓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후렴구의 특징 이런 건 알지? 그죠?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연을 구분하고 이런 건 알아야 돼. 알겠지? 음악성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189페이지 밑바닥에 보신 후렴구의 역할이라고 나와. 그런 건 좀 봐주셔야 돼. 포인트만 정리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께서 필기하시고 포인트만 정리한다고 해서 이게 내용 공부가 끝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총정리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말하는 벼랑에 버린 빛은 알죠? 버림받은 화자를 나타낸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189페이지 밑바닥의 후렴구의 특징은 보셔야 돼. 잠깐만 읽어보면 연을 구분한다, 통일감이다, 리듬감이다, 음악적 승치다. 이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7월, 8월, 9월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7, 8, 9월은 좀 이렇게 포인트화가 돼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님을 한데 여가죠. 그래서 7월 달은 임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이고요. 8월 달 같은 경우는 추석이지만 당신이 있어야 진정한 추석입니다. 이 뜻이고요. 9월 달에는 이제 부침개, 그 화전이라고 하는데 부침개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셰셔 가만하에라. 그러니까 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틀만 잡으면 얘네 세 개는 두 가지로 필기하면 되겠죠. 임의 부재 상황 속에서 임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요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아까 살짝 언급을 했듯이 이 9월 달에 이게 여유로 쓰여 있나? 셰셔 가만 하예라라. 이거 여유 아인데
세셔 가만하예라 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 주석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갈수록 아득하구나, 그냥 간단하게 님과의 거리감이 아득하게 멀게 느껴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아득하다, 멀리 느껴진다 이 뜻이고요. 또는 셰셔를 초가집으로 가만하예라를 조용하구나로 해서 그래. 그럼 다시 말하면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이 말은 함께 음식을 먹을 당신이 없구나야. 그러니까 결국엔 1번으로 해석하나 2번으로 해석하나 그냥 임의 부재 상황 정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별도로 여러분들 주석교과서에 세셔 가만하예라를 별도로 조금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그 부분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10월달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점이연 바랏, 점여놓은 고로쇠라고 현대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길거리에 허트러져 있는 그냥 나뭇가지 같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건 역시도 아까 요 버림받은 화자랑 동일하죠? 벼랑에 버린 빛이랑 똑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갔을 때는 봉당 자리에 한삼 두 포 누워 어쩌고 저쩌고 슬픔을 사르고 있네야. 그냥 외로움과 슬픔 정도로 차가움의 이미지. 11월 달은 차가움의 이미지, 외로움과 슬픔의 이미지구나 라는 정도만 잡아줍시다. 그래서 7, 8, 9랑 11은 그렇게 포인트화가 돼서 출제가 잘 안 된다. 자, 마지막 12월 달에는 임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손이 이 핸드 손이 아니라 손님을 나타내. 그래서 젓가락을 말하는 거죠. 이 젓가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만 잡아주면 되겠죠.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뜻이야. 이 손이 핸드가 아니야. 다른 사람, 손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1, 얘가 누구를 의미하는데, 화자를 의미하는데, 2, 그 젓가락을 내가 사랑하는 그대가 취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이 취했다. 그래서 인과 인연 맺기를 실패했다. 뭐 다른 곳으로 시집 갔다.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191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190, 이게 잘 안 나오는 거니까. 191페이지 오른쪽 사이드에 보면 어떤 키워드들이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키워드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그때 2월 관등절 또는 연등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5, 6, 7, 8, 9. 5월 달은 이제 단오. 6월 달은 유두절. 7월 달에 백중절. 8월 달에 추석. 9월 달에 이제 그 중양절 뭐 이런 게 있어. 세시풍속이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월령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세시풍속을 좀 건드리면서 쓰이는 작품이 많아.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내신으로. 혹시 모르니까 표 정도만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봐주시면 좋다. 됐지? 그 다음에 그 193페이지에 이거 이제 지우고요.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날로는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마찬가지로 고려가요고요. 후렴구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시리의 후렴구도 악기 소리, 그 다음에 태평성대, 궁중악의 증거 이런 것들 잡아주시면 되고요. 1년을 보시면 AA, BA 구조인데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거기 교재 나오나? 안 나오네. 이별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연을 보시면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뭐 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사실 이연의 원망 이렇게 하는 것보단 안타까움도 나오는데 여기에도 그냥 원망이라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기는 해요. 근데 시험 문제 자체가 이제 이연으로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때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이 말은 당신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없다는 뜻이 돼버려. 그죠? 상당히 소극적이고 봉건적인 유교적이라고도 말을 해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년을 보시면은 이거 하나 더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동적. 교재에 나옵니다. 수동적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잡사와 두어리만 안 하면 선하면 아니올세라. 체념하는 거고요. 사연을 가면 서론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재회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풀 때 조심합니다. 재회를 확신하니? 재회 확신이라면은 제망매가야. 그건 윤회 사상이 불교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린 다시 만날 거라고 나오는 거야. 미타찰 만나볼 나. 그러니까 종교적 극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재회 확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제망매가고, 얘는 뭐라고 나와?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회 소망이라고만 해야 돼. 확신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서론님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보통 이제 디테일하게 가르칠 땐 두 가지로 가르쳐요. 이별을 서러워하는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화자를 이렇게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러움의 주체가 다르는 거야. 1번처럼 해석하면은 님이 서러워하는 거고 2번처럼 하면 화자가 서러운 거야. 좀 차이가 있지.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낼 것 같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공통분모는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조 4편으로 가볼 건데요. 쭉 넘기셔서 주석교과서 208페이지에 시조 4편을 봅시다. 첫 번째 가작품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죽여 죽은 진들 채미도 하는 것이냐. 비록 푸세의 것이나 누구 땅에서 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중의적이지.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백의 숙제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조와 절개의 아이콘이야. 그래서 상당히 예찬을 받아. 그러나 화자는 비판을 하는데 왜 비판을 해? 지조절개가 없다고 비판한다기보다는 부족하다고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문제 풀다 보면
발상의 전환, 뭐 고정관념의 탈피, 참신한 발상 이런 말들이 나와. 됐지? 소민아 나 강원도 티켓 끊어? 끊지 마? 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채미를 하는 것이냐 어디에서 했어 얘네가? 수양산에서 했어. 수양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1. 중국의 수양산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뭐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니? 수양대군. 그래서 이거 단종의 폐위사건 모티프로 하는 거라 그랬지? 중의성. 채미는 뭐야? 고사리를 캐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잘 안 나오지만 그냥 고사리를 캐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수양대군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 녹을 받는다라는데 월급, 나라의 녹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 그럼 얘 역시도 중의적이죠. 됐니? 그 누구 땅에서 났느냐는 그냥 대충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잘 봐. 어찌됐든 간에 이 작품의 핵심 키는 뭐가 돼? 지조절개야. 지조절개의 대표 주자인 이제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이해됐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 진영아 이거 그때 클리닉 할 때 그거 찾았잖아. 유사작품 찾기. 이거 어떻게 찾으라 그랬지?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강의인데 뭐 나오면은 지조절개 찾으라 그랬어? 아까 소민이 가르쳐줬잖아. 혹시 외부 작품에서 시조야? 처음 보는 시조인데 그 시조에서 내가 지조절개를 찾아야 돼. 사군자 찾으세요. 비싼 수강료 내고 우리는 찍기법을 배웁니다. 사군자가 뭐야? 내, 화, 난, 초, 국, 화, 죽, 대나무. 그냥 이거 나오면 그냥 지조절개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 아니야. 찍기야 찍기. 그래서 플러스 하나만 더. 뭐? 소나무.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불변성이야. 상록수. 그냥 찍읍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물 하신 분들은 볼 텐데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주의식이라는 사람이 쓴 시조가 있어. 그 시조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설마 먹으려고 했겠냐. 서리법이야. 이렇게 가면서 요런 말이 나올 거야. 고사리가 이렇게 꼬이면서 자라거든. 그 꼬임 이제 지조절개를 선으로 표현한다면 직선일 거 아니야. 근데 고사리는 어떻게 휘어서 자라.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펴주려고 캤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얘는 누구 편? 이제 편. 얘는 이제 비판. 간혹가다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 물성이 굽은 것이 요것만 딱 봐놓으면 대충 눈에 보일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나 작품은 그냥 이거는 기생이 쓴 거야. 서정이야 서정. 이별이야. 외로움이야. 이와우 흙 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남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봄이고 이별의 시기가 된 거야.
얘는 가을이니까 어떻게 됐어? 계절 변화, 계절 흐름. 그런데 추풍낙엽에 젖어날 생각하는가? 이거 서리법 아니야. 당신도 제 생각을 하나요? 이러고 있는 거야. 됐니? 이거 원망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좀 애매합니다. 그거는. 내 생각 하나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게 원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 놈의 거리감 단절감. 그러니까 작품을 딱 나누셔야 돼요. 얘는 지조절개고 얘는 기생이 쓴 서정이야.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다작품을 보시면 다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쉽습니다. 윤선도의 만흥인데 1, 2, 4, 6순가까지가 있는데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얘는 큰 틀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뭐야? 안분지족 따라 나오겠죠. 그지? 자연 속의 행복함, 뭐 풍류 이런 거 따라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일수를 보시면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금오른 남들은 웃는다가마는 어리고 향함의 뜻에는 내분인가 하노라. 자연 나타내는 단어 뭐 있어? 산수 띠집 있죠. 그죠? 이거 안 적어도 알겠지? 그 다음에 이수에서는 보리밥 풋나물 동그라미 바위끝물과 동그라미 그나문 연나문일 세모 요것만 잡으면 돼. 됐죠? 사수에서 삼공 만승 둘 다 세모야. 소부어유는 안분지족 나타내고 임천왕은 주제요. 그러니까 이건 안 적어도 되겠지. 동그라미 세모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주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한 가나다와는 다르죠. 얘는 무슨 시조야? 사설 시조니까 형식이 좀 깨졌죠? 길게 느려서 쓰죠? 길장자를 써서 장형화가 된 거지? 보통 이 장형화가 될 때 열거나 됐구나 뭐 과장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성? 해악성.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그 AA, BA 구조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에서 열심히 창을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이 창을 만든 다음에 뭐 할 때? 답답할 때 여다져 볼까 하노라. 이 말은 내가 삶의 고단함을 느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창을 통하여 뭐 하겠노라? 좀 버텨보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게 생각이 좀 재밌대.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신한 발상 이런 말들이 나와. 됐지? 창의 기능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뭐 종장의 첫 세 글자 이런 건 똑같아. 그리고 넘기셔서 21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요건 칠판에 적지 않을 거야. 212페이지에 6번에 보시면 현대시조 나오죠. 이건 그냥 보이는 게 다예요. 그냥 현대시조고 뭐 심상 좀 사용했고 주제가 뭐 깨끗하고 뭐 인간사 안타까움이고 뭐고 보이는 게 다야. 구별배행이라는 것만 잘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칠판에 안 적을 거야. 212페이지 6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별표 쳐져 있니? 쳐져 있죠. 밑에 표에 고시조와의 차이점, 계승한 점 요거를 잘 봐주셔야 돼. 알겠지? 이건 칠판에 적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넘기시면 송민국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 건데 그 218페이지에 4번
218페이지에 4번을 보시면 내 마음 잘라내서 뭘 만들 거래? 별과 달을 만들 거래. 송미인곡에서 낙월과 구준비가 되겠지. 그게 불가능한 거죠 뭐. 고우님 계신 곳에 멀리서 비추겠대. 소극성의 낙월과 똑같죠. 따라올 수 있어야 돼. 됐니? 그 정도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경업조는 뭐 시험 범위 안 들어가고요. 뭐 시험 범위가 해도 계속 나와. 미쳐버리겠다. 오늘 운문은 다 하고 싶었는데. 252페이지에 쉽게 쓰여진 시랑 그 다음에 학습활동의 광야 있지. 그리고 새들도 세상에 농무 시가 4개 남았어. 그러니까 일단 운문만 하면.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태평천하가 있지. 요건 다음 시간에 할게. 다 못해 니네 지쳐가지고. 오늘 필기하신 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선생님이 해보니까 화원고 애들도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걔네 해보니까 모의고사 작품 해석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 1시간 반? 40분? 정도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 갖고 오세요. 모의고사랑 같이 자료집을 받고 할 거야. 잠깐만.